골륜파까지 물러가자 멸절 사태가 등에서 의천검을 뽑아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멸절 사태 손에 의천검이 들린 것을 보는 순간 명교 교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큰 소리로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다. 멸절 사태의 의천검에 얼마나 많은 명교 신도들이 죽었던가. 멸절 사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은천정은 장무기에게 어떤 병기를 쓸 생각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세상 어떤 병기도 의천검 앞에서는 파괴당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장무기는 어떻게 상대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은천정이 곁에 놓아둔 보따리를 끄르더니 백홍검이라 불리는 장검을 꺼내 장무기에게 주었다. 비록 의천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림에서 보기 드문 명검이었다. 장무기는 감사 인사를 하고 공손하게 칼을 건네받았다. 그러고는 멸절 사태 앞으로 걸어가 두 손으로 칼자루를 잡으며 말했다. 앞서 명교 예금기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너그러이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멸절 사태는 예금기를 구해준 것은 네가 한 것이지 자신이 살려준 것이 아니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손에 있는 의천검을 이길 수만 있다면 그때는 네 뜻대로 하라고 했다. 멸절 사태의 말을 들은 오행기 신도들이 자신 있으면 장무기와 맨손으로 싸워보라고 악을 쓰면서 온갖 욕설과 야유를 퍼부으며 멸절 사태를 도발했다. 그러나 명교 진영에서 아무리 멸절 사태를 격분시키려고 해도 그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무시해버리고 무뚝뚝한 기색으로 장무기를 향해 공격해보라고 외쳤다. 장무기는 검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장무기는 좀 전에 하태충 부부가 사용한 양이검법을 떠올렸다. 장무기는 기억나는 대로 칼날을 비스듬히 겨냥하고 멸절 사태를 향해 일검을 찔러보았다. 갑작스러운 골륜파 초벽 단운 초식에 멸절 사태는 자기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를 내지르고 말았다. 멸절 사태는 장무기의 검에 맞서지 않고 그대로 몸쪽으로 파고들며 칼을 피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장무기의 아랫배를 찌르고 들어갔다. 장무기는 아랫배로 칼이 들어오자 옆으로 몸을 비틀며 마치 얼음판을 미끄러지듯 경공을 사용해 거리를 벌리며 달아났다. 그러나 멸절 사태는 장무기가 달아나는 방향으로 몸을 틀어 질풍 같은 속도로 쫓아 들어갔다. 멸절 사태의 칼이 장무기의 목젖을 겨냥하고 빠르게 들어오자 다급해진 장무기는 뒤로 몸을 눕히며 땅바닥에 등이 닿기 무섭게 떼굴떼굴 굴러 칼을 피했다. 위험한 순간을 넘긴 장무기가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 뒷덜미에서 섬뜩하고 서늘한 바람이 들이닥쳤다. 장무기는 오른발로 땅바닥을 걷어차면서 몸을 비스듬히 눕힌 자세로 허공으로 솟구쳤다. 장무기가 허공으로 몸을 날리자 멸절 사태도 뒤따라 몸을 날리더니 허공을 향해 의천검을 휘둘렀다. 그러자 순식간에 서슬퍼런 검광이 허공으로 치솟았던 장무기가 낙하하는 지점으로 뻗어나갔다. 공중에서 낙하를 시작한 장무기는 피할 방법도 없이 자칫 잘못하면 의천검이 내뿜은 검광에 허리가 두동강날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위기의 순간. 장무기는 본능적으로 백홍검에 내공을 담아 칼끝을 아래로 뻗었다. 내공을 머금은 백홍검이 칼끝이 날아오던 검광과 부딪히자 백홍검이 활처럼 휘더니 이내 용수철처럼 튕기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그러자 장무기는 용수철처럼 튕기는 탄력에 힘입어 다시 한번 높이 도약해 올라갔다. 그걸 본 멸절 사태가 재도약을 하며 다시 낙하하는 장무기를 찔러 들어갔다. 떨어지던 장무기는 백홍검에 내공을 실어 찔러 들어오는 의천검을 있는 힘껏 가로로 후려쳤다. 그 순간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허망하게도 장무기의 백홍검은 반토막이 나고 말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손에 들고 있던 백홍검은 반토막이 났지만 옆으로 밀어내는 힘이 워낙 강했던지라 찔러 들어오던 멸절 사태의 팔이 바깥으로 밀려난 것이었다. 장무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왼손으로 멸절 사태의 정수리를 공격해 들어갔다. 멸절 사태는 힘에 밀려났던 오른손을 반원을 그리며 자기 정수리를 찍어오는 장무기의 왼손을 잘라버리려고 자기 머리 위로 의천검을 휘저었다. 그러자 장무기는 멸절 사태의 머리 위를 휘젓는 의천검의 겉면을 내공을 실은 왼손 등으로 강하게 때렸다. 그러고는 그 충돌로 생긴 탄력에 힘입어 반대편으로 쏜살같이 날아갔다. 그 순간 멸절 사태는 의천검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에 팔이 저려 마비되고 소나기가 터져나갈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마터면 손에서 의창검을 놓칠 뻔했다. 땅으로 내려선 멸절 사태가 장무기를 찾았을 때는 이미 자신과 20여 척이나 떨어진 곳에 내려서 있었다. 멸절 사태는 식은땀을 흘리며 넋 빠진 기색으로 멍하니 장무기를 쳐다봤다. 장무기도 반토막이 난 백홍검을 들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공방은 아주 짧은 시간 이루어졌지만 이 짧디 짧은 순간에 두 사람은 목숨이 오고 가는 공수를 8번이나 주고받은 것이다. 이 대결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가슴을 조이는 듯한 흥분감을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의 긴장감 넘치는 대결이 남긴 여파가 지나가자 광장 안에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꺼번에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사실 이 순간 멸절 사태는 장무기가 의천검을 쳐내면서 생겨난 진동에 오른팔이 마비된 듯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였다. 만약 장무기가 대결 경험이 많았다면 이미 이런 낌새를 눈치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결 경험이 적은 장무기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속으로 장무기가 바로 공격해올까봐 은근히 겁을 집어먹고 있던 멸절 사태는 가서 병기를 바꿔가지고 나오라고 인심 쓰듯 말했다. 하지만 병기를 바꿔 나온다고 한들 의천검을 상대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장무기가 그런 생각으로 머뭇거리고 있는데 명교 측에 있던 주전이 큰 소리로 장무기를 불렀다. 주전은 자기한테 좋은 보도가 하나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 쓰라고 했다. 어차피 장무기가 멸절 사태에게 지는 순간 모두가 죽을 것인데 그깟 보도 아껴서 뭐 하냐는 말이었다. 장무기가 사양하지 않고 주전의 보도를 받으러 명교 측으로 걸어갔다. 장무기가 명교 측으로 걸어가자 양소가 나지막하게 장무기 귀에 속삭였다. 막을 수 없는 의천검을 상대로 공격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선제 공격으로 대결을 이끌어야 한다는 충고였다. 뒤이어 위일소도 나지막하게 장무기에게 말을 건넸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장무기의 경공이 가장 빠르니 그 장점을 살려 정면에서 싸우지 말고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틈을 노리라는 조언이었다. 비록 원진의 기습으로 중상을 입어 싸울 수 없다고는 해도 양소와 위일소는 멸절 사태와 맞대결을 해도 밀리지 않는 당대의 절세 고수들이었다. 그들은 장무기가 자기가 가진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눈치채고 이런 조언을 해준 것이다. 장무기는 이들의 말을 듣고 돌파구가 생긴 것 같아 기뻤다. 장무기는 주전의 보도를 받아들고 다시 멸절 사태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먼저 시작하겠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공을 펼쳐 멸절 사태의 등 뒤로 돌아갔다. 그러자 멸절 사태가 얼른 뒤돌며 장무기의 공격을 맞받으려 했다. 그러나 장무기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어느 틈엔가 왼쪽으로 이동한 장무기가 칼을 한번 휘두르더니 멸절 사태가 반격을 하기도 전에 오른쪽으로 거기서 다시 뒤쪽으로 이동하며 정신없이 칼을 휘둘렀다. 그러다 보니 멸절 사태는 반격할 틈을 잡지 못하고 장무기가 가볍게 휘두르는 공격을 그저 맞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장무기의 공격은 딱히 힘을 실어치는 것이 아니었고 멸절 사태의 방어 역시 힘껏 상대의 칼을 쳐낸다기보다는 그저 적의 칼이 날아오는 궤적에 의천검을 세워 막는 정도의 상황이라 장무기의 칼이 부러지는 일도 없었다. 장무기는 건곤대 나이 신공을 익히기 전에도 멸절 사태보다 경공 수준이 한 수 위였다. 그런데 지금은 건곤대 나이 신공까지 익혔으니 멸절 사태로서는 도저히 장무기의 발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거기다 건곤대 나이 신공으로 구양 신공의 내공을 마음껏 뽑아das으니 달리면 달릴수록 몸이 더욱 가벼워져 가속도가 붙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정현 사태는 멸절 사태의 패배를 직감하고는 아미파 제자들을 돌아보며 외쳤다. 오늘 우리는 마교를 소탕하러 온 것이지 무예를 겨뤄 이기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 한꺼번에 달려나가 저 녀석이 더는 술수를 부리지 못하게 막고 스승님과 정면에서 진짜 실력으로 겨루도록 만들자. 그러고는 검을 휘두르며 광장 안으로 뛰쳐나갔다. 그러자 그 뒤를 아미파 남녀 제자들이 일제히 병기를 손에 잡고 달려나가 두 사람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 사방을 에워쌌다. 아미파 제자들이 장무기와 멸절 사태 주변을 포위하자 장무기는 공간을 넓게 쓰지 못하게 되었다. 장무기는 끊임없이 멸절 사태의 주위를 맴돌다가 뭔가 좋은 생각이 났는지 벼락같이 정민군을 향해 들이닥쳤다. 그러자 정민군은 깜짝 놀라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그대로 장무기를 향해 검을 찔러 넣었다. 장무기가 왼손으로 그런 정민군의 칼날을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니 어느새 정민군의 칼은 장무기 손에 들려 있었다. 정민군의 칼을 뺏은 장무기는 그대로 멸절사태를 향해 그 칼을 던져 날렸다. 그러자 멸절사태는 의천검을 휘둘러 날아오는 장검을 단번에 반토막으로 베어버렸다. 그러나 장무기의 투척력이 워낙 강해서 날아오는 칼을 반토막으로 베어버리기는 했어도 그 충격이 고스란히 멸절사태의 손목으로 전달되어 은근히 저려왔다. 이번에는 장무기도 멸절사태의 손목에 충격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장무기는 끊임없이 아미파 제자들의 장검을 빼앗아 멸절사태에게 내던졌다. 수십 자루의 장검을 쳐낸 멸절사태는 끝내 오른손이 저려 마침내 칼자루를 왼손으로 바꿔주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멸절사태의 왼손 솜씨 또한 오른손 솜씨와 별반 다를 바는 없었다. 얼마나 날아드는 칼과 쳐내는 칼에 실린 힘이 강했던지 반토막이 난 무기들이 여기저기로 튕겨나가는 바람에 대결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몸을 피해 뒤로 물러나야 할 정도였다. 삽시간에 아미파 제자들은 주지학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빈손이 되고 말았다. 장무기는 궁지에 빠졌을 때 주지학이 도와준 것을 고맙게 생각해 주지학의 칼을 뺏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주지학 혼자 돋보이게 되고 말았다. 이 무렵 장무기는 멸절사태의 급소만 노리고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멸절사태는 이제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기만 할 뿐 반격할 도리가 없어 당황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정민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3회. 역시 저놈이 너 하나만큼은 남달리 대하는구나. 칼은 혼자서만 들고 서 있으면서 저놈이 사부님을 공격하는 것을 뻔히 보고만 있는 것이냐? 설마 저놈이 사부님을 이기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것이냐? 정민군의 말을 듣자 멸절사태는 문득 의심이 들었다. 혹시 정말 이 두 연놈이 암암리에 결탁한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생긴 멸절사태는 한번 시험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멸절사태가 주지학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 물었다. 지학아, 내가 감히 기사멸조의 죄를 저지를 셈이냐? 그러고는 주지학의 가슴을 노리고 질풍같이 찔러 들어갔다. 그러자 대경실색한 주지학이 감히 막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비명만 질렀다. 멸절사태는 주지학의 진심을 떠보기 위해 시험한 것일 뿐 칼끝이 가슴에 닿기 직전에 거두어들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장무기는 멸절사태가 기우부를 때려 죽이던 일을 떠올리며 멸절사태라면 얼마든지 제자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장무기는 그대로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멸절사태의 칼이 주지학의 가슴에 닿기 전에 그녀를 껴안고 10여 척 바깥으로 날아갔다. 일이 되자 그동안 방어만 하던 멸절사태에게는 반격의 기회가 생긴 셈이었다. 멸절사태는 그대로 속도를 죽이지 않고 장무기가 날아간 방향으로 뒤쫓아가 장무기 등 쪽 심장 부위를 겨냥하고 미천검을 찔러 넣었다. 비록 장무기의 경공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자기가 가진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장무기는 위일소처럼 사람을 껴안고도 이전 속도를 유지할 정도로 숙련되지 못했다. 등 뒤에서 무시무시한 칼바람 소리가 들려오자 장무기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돌려 가지고 있던 보도로 힘껏 의천검을 후려쳤다. 그러자 안타깝게도 가지고 있던 보도는 그대로 반토막이 나고 말았다. 그래도 그 충돌로 생긴 탄력을 이용해 장무기는 거리를 벌릴 수 있었다. 충돌로 생긴 힘으로 팔이 바깥으로 밀렸던 멸절사태가 다시 자세를 추스르고 의천검으로 찔러오려고 했다. 다급해진 장무기는 인정사정 두지 않고 들고 있던 반토막 난 보도를 멸절사태에게 투척했다. 사실 여태껏 장무기는 양진영의 화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상대를 직접 공격할 때는 사할 정도의 공력으로 타격했다. 그러나 지금 멸절사태를 향해 내던진 보도에는 9할이나 되는 내력이 깃들어 있었다. 엄청난 힘이 실린 토막난 칼이 날아오자 멸절사태는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땅바닥에 엎드려 간신히 피했다. 멸절사태의 정수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간 토막난 칼이 뒤편 어딘가에 박히자 엄청난 모래폭풍이 일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튕기는 바람에 멸절사태도 얼굴이 따끔거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장무기는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지학을 껴안은 채 앞으로 달려나가 오른손으로 멸절사태의 어깨를 후려쳤다. 막 몸을 일으키려던 멸절사태는 난데없는 공격에 한쪽 무릎을 땅바닥에 털썩 구르면서 본능적으로
의천검을 휘둘러 다음 공격을 막았다. 그 순간 장무기는 금나수법으로 멸절 사태에 손을 쳐서 가볍게 의천검을 빼앗아 버렸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멸절 사태는 당황해서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의천검을 빼앗은 장무기는 멸절 사태의 무공이 높아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의천검으로 멸절 사태의 목을 겨냥한 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쳐서 물러났다. 멸절 사태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자 장무기 팔에 안겨있던 주지약이 얼른 내려달라고 소리쳤다. 그제야 장무기도 여태껏 주지약을 껴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그녀를 내려줬다. 팔에서 주지약을 내려놓는 순간 채취인지 향기인지 모를 옅고도 그윽한 냄새가 코 속으로 스며들었다. 머리를 묶은 가느다란 실끈이 장무기의 왼뺨을 간지럽히며 스치자 장무기는 저도 모르게 곁눈질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주지약 역시 수줍음과 부끄러움에 갸름한 두 뺨이 발그레 한이 붉게 물들었다. 당황하고 겁에 질린 기색을 띠고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기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멸절 사태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없이 주지약과 장무기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장무기는 들고 있던 의천검을 주지약에게 넘겨주며 스승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그러자 주지약이 의천검을 건네받기 전에 스승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멸절 사태는 무뚝뚝하게 차가운 표정만 짓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멸절 사태의 표정을 마주하자 주지약의 가슴 속에는 무수한 상념이 스쳐 지나갔다. 천의 고아인 주지약에게 멸절 사태는 부모였고 아미파는 세상 천지에 자신이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한 집이었다. 아무리 장무기에게 호감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결코 장무기를 위해서 사문을 배신할 수는 없다고 다짐하는 주지약이었다. 그때 멸절 사태가 큰 소리로 매섭게 호통쳤다. 지약아, 단칼에 그놈을 죽여라. 어서. 주지약이 무당파 장문 장산봉을 따라 무당산에 올랐던 그 해였다. 장산봉은 도관에 여인이 하나도 없어 지내기 불편하다고 판단하고는 주지약을 아미파 멸절 사태의 문화로 보냈다. 주지약은 타고난 자질이 총명하고 영악스러운 데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은 천혜고아 신세라 멸절 사태의 문화에 들어가서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학문과 무공수련에 열중했다. 총명했던 주지약은 그 누구보다 성취가 빨랐고 그런 주지약을 스승인 멸절 사태는 깊이 총애했다. 그렇게 지난 세월 동안 주지약은 스승인 멸절 사태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영원불멸의 진리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따라서 아미파 문화로 들어간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스승의 뜻을 어겨보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 스승의 벼락 같은 불호령이 떨어지자 주지약은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의천검을 받아들기가 무섭게 칼끝을 돌려 장무기의 가슴을 찔렀다. 꿈에도 주지약이 자신에게 칼부림하리라곤 생각하지 못한 장무기는 무방비 상태로 의천검에 찔리고 말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본능적으로 예리한 칼끝이 가슴에 와닿자 몸을 뒤로 조금 뺀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예리한 의천검은 장무기의 가슴을 찔러 들어오고 있었다. 칼을 찔러 넣는 주지약의 손이 떨려왔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장무기를 죽여야 하는지 잠깐의 망설임이 들었다. 아주 잠시 흔들렸던 주지약의 의지가 다행스럽게도 장무기의 목숨을 건졌다. 그 망설임 덕에 손이 떨려 칼끝이 심장을 비껴갈 수 있었다. 아무리 장무기가 구양신공을 익혀 호체신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무기의 가슴을 찌르고 들어온 것은 천하에 둘도 없는 신병 의천검이었다. 주지약이 떨리는 손을 바로 잡으려 정신을 가다듬었을 때 이미 장무기의 오른쪽 가슴에 의천검이 꽂혀 있었다. 그 순간 주지약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고는 외마디 경악성을 터뜨리고는 황급히 의천검을 뽑아냈다. 장무기 가슴에서 뽑혀나온 의천검은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고 칼날이 뽑혀나간 장무기의 오른쪽 가슴에서는 붉은기가 샘솟듯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광장한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장무기는 손으로 상처를 누르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비틀거리며 주지약을 쳐다봤다. 마치 어떻게 당신이 나를 찌를 수 있냐고 묻는 것 같았다. 주지약은 혼잣말처럼 떨리는 입으로 무엇인가를 중얼거리기만 했다. 주지약은 장무기의 상처를 살펴보고 싶었지만 끝내 그러지 못하고 얼굴을 가린 채 아미파 진영으로 도망치듯 뛰어돌아갔다. 주지약의 기습적인 공격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광장 안에 아무도 없었다.
예상치 못한 일에 얼굴이 흑빛으로 누렇게 뜬 아소가 허우적거리며 달려나와 장무기를 부축했다. 장무기는 피를 많이 흘려서인지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아소를 주지악으로 착각하고는 왜 자기를 죽이려 했냐고 물었다. 천만다행히도 의천검이 치명적인 급소인 심장을 찌르지는 않았지만 오른쪽 허파에 중상을 입히고 말았다. 겨우 몇 마디 말을 하는 것도 힘들어 허리를 구부린 채 격하게 기침을 하는 바람에 아소의 위저고리를 절반 남짓이나 시뻘겋게 물들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명교 사람들은 물론 6대 문파 사람들까지도 뛰어난 무공 실력과 적에게도 아량을 베풀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젊은 고수가 허망하게 아미파 제자의 비열한 칼끝에 쓰러졌다는 것에 너나 할 것 없이 분노했다. 아소가 장무기를 부축해 앉히며 큰 소리로 좋은 금창약을 가진 사람이 없냐고 외쳐 물었다. 그러자 소림파 진영에서 공성대사가 뛰쳐나오더니 품속에서 옥령산이라는 가루약을 꺼냈다. 외상에 가장 잘 듣는 약이라며 손수 장무기의 앞가슴 옷자락을 찢어벌리고 황급히 옥령산을 상처에 뿌려 지그시 눌러줬다. 그러나 피가 그치지 않고 솟구쳐 나오는 바람에 상처에 뿌린 옥령산 가루가 모조리 핏물에 씻겨 나오고 말았다. 공성대사는 마음이 다급해 허둥거렸다. 그러나 공성대사보다 더욱 초조하고 다급한 사람은 바로 하태충 부부였다. 결국 하태충은 조바심을 견디지 못하고 득달같이 장무기 앞으로 뛰쳐나와 어떻게 하면 금잠고독을 해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런 하태충을 보며 아소가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소리냐며 울면서 호통쳤다. 평소 같으면 어린 몸종이 자기한테 이런 무례를 저지르면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하태충은 아소의 질책을 무시하고 다시 한번 장무기에게 금잠고독을 해독하는 방법을 물었다. 그러자 더 듣고 있을 수 없었던 공성대사가 버럭 화를 내며 당장 비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때 장무기가 눈을 뜨더니 정신을 가다듬고 왼손 검지로 자신의 상처 둘레 7군데의 혈도를 하나씩 찍어갔다. 그러자 흘러내리던 피가 바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공성대사가 기뻐하며 얼른 다른 옥령산 봉지를 터뜨려 장무기 상처에 발라주었다. 아소는 입고 있던 옷자락을 찢어 피가 흐르는 상처를 싸매주었다. 그러나 출혈이 너무 심했던지 장무기의 얼굴빛은 이미 종이장처럼 창백해진 채 핏기라곤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 장무기를 보고 있자니 아소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사실 장무기는 의식이 돌아오면서부터 주변 상황에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가만히 내력을 끌어올려 몸에 돌리면서 몸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른쪽 가슴에 이르러서는 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 결국 장무기는 체내의 진기를 왼쪽 가슴과 아랫배 사이에 흐르도록 조절하고는 흐느껴 울고 있는 아소를 달래줬다. 장무기는 아소를 향해 빙그레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6대 문파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아미파와 무당파 두 문파 중에 계속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리 나오셔서 저와 계속 대결하시기 바랍니다. 실로 대담하기 짝이 없는 도전에 광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치명상을 입은 몸으로 계속해서 도전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무기의 말을 듣고 멸절사태는 아미파는 이미 패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제 무당파의 솜씨를 보자며 공을 무당파로 떠넘겼다. 6대 문파 중 아직 무당파만이 장무기와 겨뤄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멸절사태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오늘 6대 문파 가행하려던 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오로지 무당파의 처분에 달렸다고 선언하듯 외쳤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